네, 미국과 유럽 상황 그리고 WTI와 금값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을 해보고요. 오늘 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. 네,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. 연구원님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일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좀 압승을 하면서 이들이 내었던 이 공약을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. 자,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종목이 또 혜택을 볼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당장 그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경제재정 자문회의가 이제 다시 제기가 되는데요. 이 회의에서는 시라카와 총재를 출석시켜서 양적 완화를 연계를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이번 회기 내 대규모 추가 그 경정 예산안을 편성시키고요. 또 3년 이내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는 뭐 전력주라든지 뭐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자민당의 그 선거 공약이었죠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년간 100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요. 일본판 그 방제 감제 뉴딜 정책이 됩니다. 노후 교량이라든지 도로시설, 피난로라든지 그리고 구호 체계 정비 그리고 항만 하천 관리 쪽에 시설을 보완하는 만큼 뭐 종합건설이라든지 교량건설 쪽에 특수가 예상이 됩니다. 특히 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 엔 탈환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. 기존의 축소균형의 그 분배 정책을 앞으로는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로 전환시키게 됩니다. 뭐 디프레션하고 앵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목 성장률을 3% 이상 달성시킬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 약세가 전개되면은 전기나 자동차, 정밀기기 같은 수출주들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디프레션 탈출을 위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뭐 이는 뭐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. 이로 인해서 은행이나 증권, 부동산 업종도 호재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역시 이 엔저 추세가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. 네. 중국 쪽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중국 증시 오늘 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? 네, 오늘 중국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연기인과 주식형 펀드 그쪽에서 펀드 편입 비율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증시 수급 사항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가 뭐 도시화 구조조정, 민생 개선, 체제 개혁으로 맞춰진 만큼 기관들의 그 주식 편입 비중 확대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화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이룰 수 있는 철도나 정보통신, 환경 외에도 금융, 가전, 가구, 자동차 쪽에 특수가 예상되는 만큼 연말 연초까지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비중 높이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역시 인프라 투자에 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네.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무턱대고 높은 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겠다, 좀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그렇죠. 예.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이러한 코멘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? 네. 그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이나 부동산 같은 그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고요. 환경이나 서비스와 같은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그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쪽에 대해서 투자를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상고 하저의 그 경기 패턴이 예상이 되는데요. 이제 환경이나 서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친환경이라든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
주식 쪽에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. 당장 에코도시라든지 3D 소각 발전 그리고 오페스 처리와 같은 쪽에 그 투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활발하고 또 수주 활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오페스 처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. 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발전소 건설도 중국 내에서 그 실질적인 수주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또한 350조 원 규모의 그 대기 오염 그 방지 절감 장치와 같은 기업들도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종묘 시장의 25%를 우리나라 종묘 산업이 차지합니다. 아무래도 농촌 현대화 관련해서는 수혜가 예상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. 또 재생산업인 폐지나 폐비닐, 장판, 고철 쪽에 대중국 수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조영찬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화요일장의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.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.